자, 이어서 4장입니다. 근육계통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계통 질환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개요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부터 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계통질환, 개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유형별 특징, 이 유형별 특징에서 조금 요게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만 여러분들 좀 잘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검사평가, 중재, 이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질환의 학습 점검 이제 이렇게 배워야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6번에 에머리 드레이프 근 디스트로피. 자, 요거는 이제 책에 없는 부분이라서 요 바로 뒷장에 요 부분만 따로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많은 근육 질환들의 특징들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선천성 근긴장 디스트로피까지 하여튼 많은 질환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비슷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분류별로만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근육계 질환에서 에머리 드라이펄스라는 근육계 질환이 있는데, 자, 요거의 특징은, 자, 여기 볼까요? X 염색체 열성 질환이고, 이제 남자다. 자, 요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이따 하겠지만, 이 X 염색체는 성염색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성염색체는 남자가 XY, 여자가 XX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X의 손상은 바로 어떤 유전적인 그런 질환으로 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 염색체의 뭐 열성이다, 우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근육 질환 중에 지금 에머리 드라이퍼스는 성염색체의 질환으로서 남자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자, 얘의 특징은 어깨, 위팔, 종아리 근육의 약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심장도 근육이 하나죠. 특히 에머리 근육 질환이 이렇게 심장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요게 다른 근육계 질환과의 좀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근육계 질환을 쭉 보시면, 얘네들이 이 에머리 근육 질환이 자, 다른 근육계 질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얘는 심장의 문제가 나타나는 근육계 질환이다. 이런 걸 이제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 부분 확인을 하고, 자, 책으로, 교재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근육계 질환,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 즉 운동이죠. 운동의 장애는 원인이 자, 이렇게 크게 나눌 볼 수가 있어요. 신경장애, 그리고 신경과 근육이 붙어 있는 곳의 장애, 그리고 근 자체의 장애. 자, 이렇게 해서 자, 신경에 문제가 되어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즉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하나, 또는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의 문제로 일어나는 근육의 장애, 손상. 또 하나는 근육 자체의 어떤 손상으로 인한 근의 장애, 운동 장애. 이렇게 한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도 나눠볼 수 있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이 신경장애는 우리가 위 운동신경, 아래 운동신경으로 나누니까, 자, 이렇게도 이제 이 신경장애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두 개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신경계 물리치료 중제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어퍼모터 뉴런의 손상 시, 저 어퍼모터 뉴런이라 함은 뇌에서 척추 앞불까지의 신경인데요. 자, 이러한 신경의 손상은 주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느냐? 예, 주로 경직성, 강직성, 반사의 증가. 자, 이렇게 증상이 주로 나타나요. 즉 뭡니까? 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육에 있는 톤이 이 신경장애로 인해서 톤이 올라가는 그러한 근육의 장애, 운동의 장애를 보이고요. 반면에 아래 운동 신경장애, 로모터 뉴런의 장애는 주로 로모터 뉴런은 척추의 앞불에서부터 이제 말초신경까지인데, 자, 얘네들의 장애는 주로 근육의 약화, 위축, 반사의 소실 해서 전체적으로 근육이 약화, 즉 텐션이 낮아지는, 감소되는 그런 근육의 장애, 운동 장애를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경 장애더라도 이렇게 위쪽이냐, 어퍼냐, 로모터냐에 따라서 증상이 확연히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신경 근접합부의 장애, 신경과 근육이 붙어 있는 그 접합부의 장애는 대표적인 게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게 있고, 이건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주로 어떤 증상이냐? 이거 역시 근의 약화, 이완성 마비가 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 자체의 장애, 근 자체의 병변으로 오는 장애예요. 자, 이것도 증상은 주로 이완성 마비가 오는데, 때때로 근의 강직, 근 긴장이 증가되는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에서 그 질환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장애, 즉 근기능의 장애는 대부분이 이 원인 안에서 나타나고, 이 챕터 이 4장에 있는 근육계 질환은 바로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경장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뼈대개 그 자체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육의 위축,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근육질환을 지금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질환이 진행성 근육 이영양증. 자, 이름은 좀 길죠. 자, 근데 이 제목에 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면 프로그레시브,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뭐가? 머슬의 디스트로피, 위축이. 즉 이 PMD는 근의 약화, 근의 위축, 힘이 빠지는 게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질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만도 여러분 똑바로 알면 이 질환의 증상, 그리고 예후,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죠. 약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축이 오고, 그럼 구축을 좀 예방하고, 또 약화를 어떤 방지한다거나, 또는 약화된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 방법들을 적용하면 바로 이게 이제 이 PMD의 물리치료 중재 방법이 되겠고요. 역시 근육은 심장도 근육이고 호흡도 근육이잖아요. 따라서 PMD의 예후는 이제 안 좋았을 때 대부분 호흡계의 약화로 인해서 호흡이 이제 부전이 와요. 호흡 부전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합병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을 들여다 볼게요. 자, PMD, 근육 이영양증, 근육의 디스트로피증, 근육의 근육성 이영양증, 그리고 자, 정확한 제목은 바로 진행성 근육 이영양증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 당연히 이제 아프고 있는데, 자, 요게 특이점이다. 요게. 자, 근육의 약화가 있기 때문에 피로감도 그만큼 빨리 온다. 조금만 움직여도 어이구 피곤해. 자, 따라서 이제 물리치료를 할 때도 피로감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PMD의 물리치료 시 주의점은 환자에게 계속 이제 피로감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자, 피로감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조금씩 이제 증가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에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저른발이 걸음, 자, 스파즘이 나타나고, 그리고 경지, 경련, 쇠약,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볼까요? 자, 근육의 영양 상태와 관련 있는 질병이고, 자, 이 말은 근 자체의 병변이기 때문에 근 자체의 대사에 장애가 온다. 따라서 근육의 영양분, 근육의 영양 대사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고, 따라서 영양 상태와 관련된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경계와는 상황이 없고요. 자, 특정 근육의 가성비대가 나타난다. 가성비대입니다. 근육이 커질 때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머슬이 커지는데, 자,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 공간에 근육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커져 있는 모양새로 변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성비대라고 하고요. 특정 근육이라 했는데 바로 종아리 근육에 이렇게 가성비대가 나타납니다. 다발적 정신 이상이다. 그래서 온몸에 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확실한 원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이상이 있더라. 자율신경계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있고, 혈관계, 즉 근육에 있는 이 혈관계에 이상이 있더라. 특히 이 혈관설에서는 혈소판, 세로토닌의 대사 작용에 이상이 있더라. 따라서 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의 지연이 발생됨으로써 역시 근육의 기능이 감소된다. 자, 이런 이제 여기는 설인데요. 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밝혀진, 지금 PMD에서 병리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리학적으로 이런 증상이 보이더라. 근막 이상설,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T계의 이상. 자, T계는 여러분들 이제 근육 생리학에서 한번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근육이 수축할 때 이런 크로스,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 이런 것들이 크로스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주로 그녀가 그렇게 브릿지를 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런 이온이 바로 칼슘 이온계죠. 그래서 이 T계에서는 칼슘을 분비를 해서 그래서 크로스 브릿지를 만드는데, 이런 칼슘의 분비에 이상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스트로핀 결핍. 이 근육 안에 있는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의 결핍이 또 좀 원인 중에 한 개다. 자, 그렇게 지금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PMD의 분류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학습 목표에서 꼭 좀 봐야 되고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PMD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다 요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각각의 질환에 대한 내용들인데, 먼저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반성, 열성, 유전성 PMD. 좀 전에 제가 반성, 열성, 즉 X와 관련된
유전성 질환. 자, 이 X는 성염색체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이 X가 하나뿐인 남성에게서 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유전성 질환이 바로 반성열성 유전이고, 여기에 속하는 PMD가 두체니형과 베커형 두 가지 PMD가 바로 여기에 속하고 전체 PMD의 60%를 차지합니다. 자, 두 번째가 상염색체. 우리가 이제 성염색체와 상관없는 상염색체와 관련된 질환이 두 개가 있는데, 상염색체 질환에서 열성, 우성으로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성 유전에 속하는 게 네 가지가 있네요. 사지 대형, 골반 대형, 경감, 선천성 있는데, 자, 이건 좀 구용어니까 여러분 좀 신용어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대부분 뭡니까? 큰 근육들이에요. 이 거들 머슬들에서 나타나는 PMD는 대부분 상염색체 열성 유전에 속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천성 PMD도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염색체 열성의 네 가지 종류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좀 큰 근육들에서 PMD가 생기는 그러한 유전 질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 해당됩니다. 전체 PMD에.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우성이에요. 보니까 얼굴, 어깨,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얼굴, 어깨, 얼굴과 저 아래 하지 쪽에 나타나는 거, 눈 근육들, 눈과 입술, 입 근육, 그 다음이 디스탈 파트. 디스탈 파트는 손가락, 뭐 발가락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특징을 보니까 주로 어디예요? 예, 얼굴 부분이에요. 얼굴 부분에 나타나는 PMD, 그리고 먼곳, 원위부에 나타나는 PMD가 어디에 속한다? 상염색체 우성에 이렇게 속하더라. 자, 그래서 요거 이 전체 분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질환에 대한 특징들을 볼 거예요. 자, PMD 검사법, 크레아틴 인상 활성 효소에 대한 검사법 있고, 자, 그 다음에 근전도 EMG 검사법, 뭐 직접적으로 근육의 조직을 떼어내서 보는 근육의 생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레아틴 인상 활성 요소 검사법에서는 자, 밑에 이제 이렇게 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크레아틴이 대사가 돼서 나타나는 게 크레아티닌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아틴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근육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크레아틴이 인상과 만나서 활성화가 되면서 근육이 제 기능을, 자, 힘을 내는 건데, 이게 근육이 있지 않고 어디에? 그렇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사작용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찌꺼기, 대사산물이 크레아틴인데, 크레아틴이 근육에서 대사 활동을 못하고 그냥 크레아틴 자체가 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얘는 요 검사에서 증가를 하고 얘의 대사산물인 크레아티닌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얘가 대사를 못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크레아틴에 대한 검사 수치, 자, 이런 것도 PMD 검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직 생검인데요. 정상세포예요. 두체니형, 후기 점점 갈수록 이렇게 변하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빈 공간들이 이렇게 막 생겨요. 그죠? 세포가 죽고, 그래서 이런 게 가성 비대를 만드는 그러한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특징만 볼게요. 특징. 자, 먼저 반성. 자, 성연쇄체에 속하는 성연쇄체 유전 PMD에 속하는 거죠. 먼저 두시에니 형이 됩니다. 중증이요, severe. 따라서 PMD 중에서도 좀 중증에 속하는 PMD가 하나 이제 두시에니형이고요. 여기 다 설명됐죠. 남자에게 진행성이다. 자, 근력자가 나타나는데 특히 어디? 골반, 척추, 다리, 장딴지의 가성비대도 보이네요. 자, 또 이제 이 다리에서의 근약화는, 자, 다리에서 근약화가 있으면 여러분 누워서 또는 앉아서 잘 설 수 있겠습니까? 자, 힘들겠죠. 우리가 누워 있다거나 앉아서 이제 그 다음에 서기를 할 때는 다리에 힘이 있어야 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션을 취해서 일어나요. 그런 특정한 모션을 취해서 겨우 일어나는 그런 걸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그래서 이거 가우스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예, 팔 이음대에 침범이 있고, 이제 더 진행이 되면 다리 부위의 약화로 보행이 어렵고, 그리고 뒤쪽에 가성비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종아리가 막 계속 붓는다, 부어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당기게 되고,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이제 당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발바닥 굽힘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첨족 보행, 신용으로 발끝 보행이 나타납니다. 예, 위에 가우스 사인 나타났고, 자, 관절 구축은 왜? 그쵸? 힘이 없으니까.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고, 그로 인해서 관절 구축. 자, 주로 이러한 구축은 척추의 앞부분 또는 옆부분쯤이 또는 날개 어깨뼈의 구축이 나타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심장장애 또는 여기에 호흡의 문제 등으로 20세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진단은 좀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위에 이제 근육의 단계별 위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PPT만 통해서라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1단계 위축근은 주로 큰 근육들, 엉덩이, 넙다리, 볼기근. 자, 2단계는 아랫다리, 따라서 발목 처짐, 발바닥으로 처져 있는 발목 처짐이 나타나고, 3단계, 자, 위로 올라와요. 앞톱니근, 가슴, 등 넓은 근, 그리고 4단계는 더 위로 와서 얼굴 부분에 이러한 근위축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근위축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되겠다. 그죠? 엉덩이 부분, 그리고 다리 아래로 가고, 다음에는 상체로 오고, 그 다음에는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별 위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성 근이양증의 연령별 특징을 보면 여러분 책 121쪽 표 4-1 내용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제 늦게 걷기 시작한다. 뭐 이 자체는 이제 이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없는 거 뭐 등등 일단 보행 시기가 늦어지고, 자, 보행이 시작되더라도 잘 넘어져요. 힘이 없다. 그죠? 넘어지고 계단 오르기 일어나기 등을 잘 못해요. 그래서 특정한 모션을 취하면서 일어나요. 가오 사인을 보이고요. 발을 벌려서 걸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와더링 게이트, 그리고 가성 비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팁, 토, 발가락 끝 걷기,
허리에 힘이 없어요. 악구분증, 피로감 아까 잘 기억하라 그랬죠. 잦은 피로감.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진행이 되면 휠체어 사용,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심혈관 또는 호흡의 장애로 이제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커형입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반성,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PMD예요. 성 유전체와 관련된 PMD. 이제 첫 번째 듀쉐네형, 두 번째가 베커형입니다. 베커형은 비나인, 좀 PMD 중에서도 양성에 속합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듀쉐네형보다는 좀 많이 낮네, 빈도가, 그죠? 그래서 듀쉐네형이 7, 베커형이 한 1 정도 됩니다. 카플 머슬의 가성비가 초기에 출현을 하게 되고, 즉 가성비가 나타난다, 종아리에. 따라서 비교적 초기에 아킬레스 힘줄의 구축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뒤쪽이 퉁퉁 부어오르니까 이 아킬레스 근의 구축이 오고 이제 당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서 뒤꿈치가 들리는, 그래서 발끝 걷기, 발끝 서기. 지금 이런 그림인데 잘은 여기서는 좀 보이지 않는데, 일단 발끝으로 걷는 거, 팁토 워킹 또는 팁토 게이트가 나타납니다. 병의 진행이 느리고 평균 수명은 36, 뭐 일단 3, 40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골반 허벅지에서 자, 아래 다리로 가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고, 뭐 거의 비슷하다. 근육의 그 위축 진행은, 그죠? 자, 이렇게 일단 하지에서 상지로 간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 그죠? 이 부분은 뭐 듀쉐네형이나 베크형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상염색체 열성. 그러니까 상염색체에서 특히 열성과 관련된 그런 PMD가 되겠습니다. 뭐 열성 우선은 뭐 다 아는 거죠. 우성은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에서 나타나는 거고, 열성은 보균자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성은 주로 뭐예요? 부모는 보균자, 부모는 나타나지 않는데 자녀는 이제 발현되는, 나타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이 이제 열성이 되는 겁니다. 자, 종류로 먼저 팔다리 이음형, 립 거들 MD가 되겠고요. 전체 PMD의 30%. 뭐 이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두시에는 형 다음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이 팔다리 이음형 MD가 되겠습니다. 자, 빈도는 뭐 20대 전후, 3, 40대 이후에 악화가 오고, 과도한 악구분증, 지능 정상이다. 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이 PMD의 특징 중에 뭐 근육이 약화가 온다, 위축이 온다, 구축이 온다 다 맞는데 지능에 약화가 온다. 자, 지능과는 상관이 없죠. 이 근 자체의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헌데 이제 뒤에 그 PMD 종류 중에 선천성 PMD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지능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팔다리 이음, 다리 이음 같은 그 한정된 부위의 PMD에서는 지능과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가 다리 이음형, 펠빅 거들 타입이고요. 말 그대로 다리 이음형. 그래서 자, 근육의 약화는 이제 듀쉐네형과 비슷한데, 자, 초기의 침범은 당연히 다리 쪽이겠죠. 그래서 엉덩이, 큰 볼기, 넙다리, 네갈래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와서 네, 앞토닉은, 등 세목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이제 이 디스탈 파트에
손가락, 손목 관절 이런 부위에 손상이 올 수 있고, 자, 특이하게 날개 어깨뼈 윙 스캐플라가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죠. 다리 이음형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리에 약화가 오고 점차적으로 이제 상지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는 이제 일반적인 PMD인데, 얘는 특이하게도 다리 이음형인데 날개 어깨뼈, 즉 어깨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기형이죠. 날개 어깨뼈가. 그래서 윙 스캐플라가 나타납니다. 뭐 우리 요거 그 기형에서 한번 배울 텐데요. 이 윙 스캐플라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이 앞 톱니근의 약화가 이 윙 스캐플라를 일으킵니다. 이 앞 톱니근은 날개뼈를 몸통에 잡아준 역할을 하는데, 이 앞 톱니근이 약화가 오면 날개뼈를 잡아주지 못하고 이제 날개뼈가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날개 어깨뼈 윙 스캐플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팔 이음형이에요. 자, 스캐플라 거들입니다. 스캐플라 거들 역시 스캐플라 쪽에 있는 거들, 쪽에 있는 머슬들, 앞 톱니근, 등 세모근, 마름근, 주로 이제 이쪽 부위의 근육들이다, 그죠? 나타나고, 자, 얘네들도 가성 비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수치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20% 정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천성. 선천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천성 근이 영양증, congenital MD. 자, 선천적으로 나타나면서 뭐 힘이 없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힘이 없다. 그래서 비실비실한 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운동 발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뒤집기를 못해요. 생후 6개월이 되었는데도. 뭐 그런 것들, 예, 등의 어떤 기능 발달 장애들이 나타나고, 팔다리 몸통의 근육의 침범이나 초기에 이제 몸통부, 요건 이제 PMD랑 거의 일반적인 PMD랑 비슷하고요. 자, 역시 이제 호흡이나 얼굴도 근육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생아에게서는 중요한 게 숨을 쉬는 거, 응애 이렇게 울면서 숨을 쉬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죠. 입으로 이렇게 먹는 거, 삼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위에 그런 근육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호흡과 얼굴 근육의 침범이라고 했는데, 여기만 침범되는 게 아니라 다 침범이 되는데, 얘네들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죠? 호흡과 얼굴 근육 이런 부분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고 관찰이 된다 이 말이고요. 자, 또 하나가 나와 있네요. 지능장애가 나타난다. 선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워리넥 사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상염색체 보도록 할게요.